혹시 요즘 머리 감을 때마다 빠지는 머리카락이 걱정되시나요? 빗질할 때마다 빠지는 숱, 베개 위에 남아있는 머리카락, 그리고 점점 드러나는 정수리를 보며 속상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래요, 원래 그런 거죠 하시며 탈모를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 생각하고 그냥 넘기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간단한 생활 습관 하나로 머리 빠짐을 눈에 띄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샴푸에 로즈마리 오일 한 방울만 섞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나 싶으시죠? 하지만 생각보다 이 작은 실천이 두피 혈류를 개선하고 모낭을 활성화하며 곰팡이균이나 염증으로부터 두피를 보호해 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는 수개월간 탈모 샴푸를 써도 효과를 보지 못하던 분들이 로즈마리 오일을 섞은 후 머리 감고 말릴 때 빠지는 머리카락 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와 모발 건강을 재활내과 진료에 연계하여 오랜 시간 어르신들의 탈모 관리에 도움을 드려온 박성철 의사입니다. 저 역시 아버지의 정수리 탈모를 지켜보며 약 말고 생활 속에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했고, 그래서 지금 이 방법을 자신 있게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왜 이 조합이 효과적인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또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하나씩 자세히 안내해 드릴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머리 빠짐 걱정 중이신 가족,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머리숱은 미루지 않고 지키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첫 번째 사례는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72세 최정자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늘 깔끔하고 세련되신 인상이었어요. 하지만 몇 해 전부터 거울을 보며 점점 걱정이 깊어지셨다고 합니다. 가르마 옆과 정수리 주변이 휑해지고 머리숱이 확연히 줄어드는 게 눈에 보였기 때문이죠. 머리카락이 얇아지면서 비 오는 날엔 두피가 그대로 느껴질 정도예요. 샴푸할 때마다 배수구에 한 움큼씩 빠지니까 머리 감는 게 두려워졌어요. 여사님이 제 진료실에서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처음엔 탈모 샴푸, 검은콩 환, 온갖 민간요법을 다 시도하셨지만 효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두피가 예민한 편이라 자극적인 제품은 쓰지도 못했고요. 가발 써야 하나 봐요. 이렇게 체념하듯 말하던 여사님께 제가 추천드린 것이 바로 샴푸에 로즈마리 오일 한 방울 섞기였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쓰는 샴푸를 손에 덜어낸 뒤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을 딱 한 방울 떨어뜨려 섞고 두피에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문질러 주신 뒤 12분 정도 그대로 두셨다가 미지근한 물로 헹구는 겁니다. 강한 향 때문에 처음엔 어색해 하셨지만 2주, 3주, 한 달쯤 지나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머리 감고 나서 빠지는 양이 확 줄었어요. 말릴 때 손에 묻어나던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적어졌고요. 정수리 피부가 잘 보이던 부분도 조금씩 덮여가는 것 같아 자신감이 생겼어요. 두피 사진을 찍어 비교해 봤더니 모낭 주변 혈관이 촘촘해졌고 잔머리가 솟아오른 부위도 눈에 띄었습니다. 정자 여사님은 이후 일주일에 34회 꾸준히 사용하시면서 별다른 약도 쓰지 않고 탈모 고민을 덜어내셨습니다. 무엇보다 머리카락이 돌아오니 마음까지 밝아졌다고 하시더군요. 이 사례처럼 탈모는 반드시 비싼 약이나 시술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생활 속에서 꾸준히 두피가 좋아하는 자극을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에 힘을 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도대체 왜 이 한 방울이 두피와 머리카락에 그렇게 큰 효과를 주는지 그 과학적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로즈마리 오일이 왜 머리카락에 그렇게 효과가 있나요? 지금부터 그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로즈마리 오일은 단순한 향기용 에센셜 오일이 아닙니다. 식물학적으로는 항산화, 항염증, 혈류 촉진 작용이 있는 약용 식물 추출물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성분이 바로 카르노솔 CARNOSOL과 1,8-시네올 피네올입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은 두피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모낭 세포의 활성을 촉진시키며 두피 속 염증을 완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특히 두피 모세혈관의 순환이 좋아지면 모낭의 산소와 영양 공급이 원활해지고 그 결과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줄이고 새 머리 성장을 도와줍니다. 이 원리는 실제 탈모 치료제로 쓰이는 미녹시딜 미나크시딜과 유사한 작용 경로를 가집니다. 물론 미녹시딜만큼 강력한 양리작용은 아니지만 그 대신 자극이 적고 부작용 우려가 낮기 때문에 특히 50대,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로즈마리 오일은 항균 작용도 가지고 있어 두피에 있는 곰팡이균이나 박테리아를 억제해 줍니다. 특히 지루성 두피염이나 비듬이 심한 분들에게 샴푸에 섞어 쓰는 방식으로 활용하면 두피 청결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영국의 한 피부과학 연구에서는 로즈마리 오일을 6개월 이상 꾸준히 사용한 실험 참가자 중 약 44%에서 눈에 띄는 탈모 개선이 있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가려움, 자극감, 붉어짐 같은 부작용도 대부분의 참가자에서 거의 없거나 매우 약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이 오일은 단순히 빠지는 걸 막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새로운 모발을 자라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초점을 맞춘 관리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탈모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모낭으로 가는 혈류의 감소와 염증입니다. 이걸 예방하거나 되돌리는 데 있어 로즈마리 오일의 역할은 꽤 의미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로즈마리 오일은 다음의 3가지 작용을 통해 탈모 예방과 머리숱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첫째, 혈류 개선 모낭의 산소와 영양 공급을 늘려줍니다. 둘째, 항염 작용 두피 염증과 가려움을 줄여줍니다. 셋째, 항균 작용 비듬과 두피 트러블을 완화합니다. 이제 이 오일을 어떻게 사용하면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지 정확한 실천법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누구나 따라하기 쉬운 샴푸에 섞는 구체적 방법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로즈마리 오일을 실제로 어떻게 써야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쉽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필요한 것은 단 2가지. 하나는 평소 사용하시는 샴푸, 그리고 천연 100%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입니다. 첫째, 샴푸와 오일의 비율입니다. 샴푸 한 번 쓸 양, 즉 손바닥에 덜어낼 정도의 샴푸에 로즈마리 오일을 정확히 한 방울만 섞어주세요. 많이 넣는다고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넣으면 두피가 자극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샴푸와 오일을 손에서 잘 섞은 뒤 젖은 두피에 부드럽게 바르듯 발라주세요. 이때 그냥 문지르기보다는 12분 정도 손끝으로 마사지하듯 원을 그리며 눌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방식이 두피 혈류를 더욱 촉진시켜 로즈마리 오일의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셋째, 충분히 마사지한 뒤에는 미지근한 물로 깨끗하게 헹궈주세요. 뜨거운 물은 두피를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셨다면 한 주에 몇 번 정도 반복하는 것이 좋을까요? 처음에는 주 23회 사용으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자주 쓰면 오히려 두피가 건조해지거나 오일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주 1회부터 시작해보고 피부 반응을 보며 점차 늘려가면 됩니다. 또한 로즈마리 오일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샴푸에 꼭 섞어서 쓰셔야 합니다. 오일 원액을 두피에 직접 바르는 것은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피부가 약한 어르신들은 자극, 화끈거림,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는 로즈마리 오일이 함유된 샴푸를 써도 괜찮나요? 입니다. 물론 그런 제품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판 제품은 오일 함량이 낮고 다른 성분들이 섞여 있어 순수 오일을 섞어 사용하는 것보다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식은 본인이 평소 잘 맞는 샴푸에 직접 오일 한 방울을 섞는 방식입니다. 이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샴푸 후 자연 건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머리카락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뜨거운 바람으로 드라이를 하면 오히려 모발이 더 손상될 수 있습니다. 머리를 감고 로즈마리 오일 샴푸를 쓴 다음 수건으로 톡톡 물기를 제거하고 자연 바람에 말리는 습관을 들이시면 두피 환경이 더욱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실천해 보시면
대부분의 분들이 24주 이내에 머리 빠짐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시고 8주 12주 후엔 모발 밀도가 달라졌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단 모든 건강법이 그렇듯 하루 이틀로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꾸준함이 가장 큰 열쇠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오일을 사용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 그리고 실제 부작용을 겪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로즈마리 오일은 많은 분들께 좋은 반응을 보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닙니다. 특히 피부가 예민하거나 기존에 두피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용 전 반드시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실 점은 로즈마리 오일은 고농축 에센셜 오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로마 오일이나 일반 오일과는 다르게 소량으로도 강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절대 원액을 직접 두피에 바르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 오신 65세 박영자 여사님 사례가 있었습니다. 탈모가 심해져 인터넷에서 로즈마리 오일을 구입하셨고 효과를 빨리 보고 싶어 샴푸에 섞지 않고 원액을 바로 정수리 쪽에 발라 사용하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상쾌한 느낌이 들어 좋다고 하셨지만 일주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두피에 붉은 반점과 따가움, 심한 각질이 생겨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접촉성 피부염 증상이었고 오일 성분이 강한 자극을 준 결과였습니다. 이 사례처럼 로즈마리 오일은 반드시 희석해서 사용해야 하며 샴푸 외에도 베이스 오일의 호호바 오일, 코코넛 오일에 희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할 점은 두피 상태에 따라 사용 빈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루성 두피염이 있는 분들은 오일 사용이 오히려 피지를 자극할 수 있어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 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임산부, 수유 중인 분들, 고혈압이나 간질 환자는 로즈마리 오일 사용을 피하거나 의사 상담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즈마리 오일이 일부 호르몬 수용체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신경 자극성이 있는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보관과 사용 기한입니다. 로즈마리 오일은 공기와 열에 취약하므로 빛이 차단된 갈색 병에 담겨 있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품질이 오래 유지됩니다. 뚜껑을 잘 닫지 않거나 욕실처럼 습기가 많은 곳에 두면 성분이 산화되어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오히려 두피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번 개봉한 오일은 6개월 이내에 사용을 마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즈마리 오일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팔 안쪽이나 귓불 뒤쪽 피부에 소량을 발라 24시간 이상 반응을 확인하는 패치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려움, 발진, 붉어짐이 생긴다면 두피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요약하자면 로즈마리 오일을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다음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반드시 샴푸에 한 방울만 섞어 사용할 것. 피부가 민감한 분은 주 12회로 시작. 지루성 두피염, 고혈압, 임산부는 전문가 상담 후 사용. 직사광선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 사용 전 패치 테스트 필수. 이러한 주의사항만 지켜주신다면 로즈마리 오일은 여러분의 탈모 고민에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방법으로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한 실제 환자들의 후기와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 실제로 로즈마리 오일을 꾸준히 사용해서 눈에 띄는 효과를 본 분들의 생생한 후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72세 이영자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사님은 2년 전부터 머리숱이 점점 줄어들고 샤워 후 배수구가 막힐 정도로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호소하셨어요. 특히 정수리 부분이 휑하게 드러나면서 외출할 때마다 항상 모자를 써야 했죠. 처음에는 탈모 전용 샴푸도 써보고 탈모약도 복용해 보셨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추천으로 로즈마리 오일을 알게 되었고 샴푸에 한 방울씩 섞어 쓰는 방법을 2달간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머리 빠짐이 절반 이상 줄고 거울을 보니 정수리 쪽에 솟아나는 잔머리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3개월이 지나자 미용실 원장님도 요즘 머리숱이 다시 풍성해지셨네요? 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67세 정민호 선생님. 정 선생님은 퇴직 후 자서전을 쓰는 중이셨는데
스트레스 때문인지 갑자기 머리 빠짐이 심해졌습니다. 특히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힘이 없어 자신감도 많이 떨어졌다고 하셨죠. 이분은 제가 상담한 이후 로즈마리 오일을 샴푸에 섞는 방법을 안내드렸고 매주 3회씩 사용하면서 손끝 마사지도 함께 하셨습니다. 4주 후부터 머리가 덜 빠지는 걸 느끼셨고 8주 후에는 머리카락이 더 탄탄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가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 더 이상 한숨이 안 나와요. 내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70대 초반의 김순자 할머니입니다. 이분은 원래 두피가 많이 가렵고 비듬이 심하셔서 탈모가 더 빠르게 진행됐던 케이스입니다. 샴푸 후에도 머리를 긁는 습관이 있으셨죠. 제가 권해드린 방식대로 로즈마리 오일을 샴푸에 섞어 사용하시고 비듬 전용 샴푸와 번갈아 쓰시는 방식으로 6주간 실천하신 결과 가려움이 거의 사라지고 비듬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머리 빠짐도 눈에 띄게 줄었다며 지금은 매일 아침 머리를 만지는 시간이 행복하다고 하시더군요. 이처럼 다양한 분들이 단지 한 방울의 습관 변화만으로도 머리숱, 두피 상태, 자존감까지 되찾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비싸고 복잡한 치료보다 내 두피에 맞는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여러분도 시작할 수 있어요. 다음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영상에서 다 말하지 못한 팁까지 담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즈마리 오일 한 방울이 어떻게 머리 빠짐을 줄이고 두피 건강을 되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하나하나 차근히 살펴봤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야. 지금 시작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저는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 중에서도 2달, 석 달 만에 머리 빠짐이 줄고 새 잔머리가 돋기 시작한 사례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머리가 다시 나기 시작했다는 건 우리 몸이 아직 건강하게 회복할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방법은 비싼 제품이나 치료를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집에 있는 샴푸에 소량의 로즈마리 오일만 있으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실천법입니다. 중요한 건 단 하나, 지금부터 꾸준히 실천하느냐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소개했던 72세 이영자 여사님처럼 단지 샴푸에 오일을 섞어 쓰는 것만으로도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웃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정민호 선생님처럼 자존감과 활력을 되찾고 예전의 나를 다시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요. 이건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닙니다. 머리숱이 줄어들고 두피가 약해지는 건 우리 몸의 혈액순환, 호르몬 균형, 영양 상태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긴다면 몸은 점점 더 회복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신호를 일찍 알아채고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방법으로 대응하면 우리 몸은 정말 놀랍도록 빠르게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단지 머리숱만이 아닙니다. 자신감, 생활의 활력, 표정, 말투까지 사람 자체가 바뀝니다. 오늘 영상이 그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머리숱이 줄었는데도 그냥 넘기셨나요? 아침에 머리 감을 때마다 손에 엉겨붙은 머리카락이 걱정되셨나요? 이제는 걱정만 하지 마시고 하루 3분 샴푸에 한 방울 섞는 작은 습관부터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단 반드시 주의사항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오일은 원액으로 쓰지 마시고 반드시 희석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예민하신 분들은 패치 테스트 꼭 하시고요. 이 모든 내용을 실천하시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가족, 지인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특히 탈모나 두피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과 변화를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로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 샴푸 외에 머리 빠짐에 도움이 되는 아주 특별한 식단과 음식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